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지인한테 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면 진술서 할 때는 세 점 중에서 그러니까 목걸이, 팔찌, 브로치죠. 세 점 진술서 2점은 빌렸고 한 점은 이제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취지는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는 것이 아마 저 모조품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하는데 이 모조품 목걸이 자체가 뭐 본인의 집이랄지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장모 집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근데 모조품이라면 이렇게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는 첫 번째 의심이고요. 이것이 모조품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뇌물처럼 받은 것인지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네.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라고 해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에 했던 얘기 빌려서 착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최근에 뭐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 그때는 왜 그 해명을 그냥 놔뒀는가? 라는 부분 여기서 이미 최소한의 도의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계속 지그재그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진품 감정 들어간 김건희 목걸이 진짜든 가짜든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목걸이냐라는 거죠.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 2022년도 6월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때 김 여사가 하고 있는 목에 바로 저 굵은 목걸이, 저 목걸이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저 목걸이가 뭐 달라, 뭐 중요해, 저 확보한 게 중요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저희 금액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명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다. 이 목걸이가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때 나토 순방 때 이 비싼 이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게 목걸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브로치 있죠. 요 브로치는 얼마짜리였었냐? 2,600만 원대였습니다. 상당히 비싼 명품이다. 그리고 팔찌도 당시 사실 논란이 됐었죠. 팔찌도 1,500만 원짜리다. 그래서 이 세 개만 합쳐도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살짝 이 논란이 됐었던 게 아니 이렇게 비싼 목걸이 이 팔찌들인데 이거 왜 재산신고 목록에 없습니까? 라고 순방 갔다 오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뭐 협찬인지 대여인지 뭐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확인해가지고 정보실로 전용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관련 질의만 먼저 하십시오. 예.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왔었던 서면 답변이 뭐였느냐. 지인한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 요거 말고 전용기 의원실 질의 답변 있죠. 중앙지검에 낸 거 말고 전용기 의원실 거 있나요? 아,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뭐가 있었냐면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한테 빌렸다. 그리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 구매를 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빌렸다고 하니까 이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오빠의 장모님, 다시 말해 사돈 어른, 김 여사한테는 사돈 어르신 댁에서 이게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럼 그 집에서 빌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 5월에 검찰엔 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지인한테 빌려다는 그 해명 자체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 모조품이라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현재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 말이 맞다고 하면 모조품이 왜 사돈 어르신 댁에 있는 거냐? 그럼 사돈 어르신이 모조품을 쓰는데 그 모조품을 빌린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네. 게 지금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토 정상회담 때 차고 갔던 목걸이. 이거 아까 나왔죠. 이제 반클리프 그 목걸이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준 목걸이는 또 그라프 목걸이라고 목걸이죠. 이것도 같이 6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나토 정상회담 때 차고 있던 목걸이가 출처가 어디냐 이런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당시 정상회담 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언론, 국외 언론이 다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걸이가 굉장히 비싼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클리프앤 아펠이라는 목걸이가 엄청 비싼 목걸이인데 저거 자체가 사실은 500만 원 이상 넘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전영길 그 의원 문제가 주제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지인한테 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면진 수사할 때는 세 점 중에서 그러니까 목걸이, 팔찌, 브로치죠. 세 점 중에서 2점은 빌렸고 한 점은 이제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취지는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는 것이 아마 저 모조품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하는데 이 모조품 목걸이 자체가 뭐 본인의 집이랄지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장모 집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근데 모조품이라면 이렇게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는 첫 번째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저 모조품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진품은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보증서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 모조품을 오빠네 장모 집에 뒀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진짜 모조품일 수 있다. 네. 되지만 네. 진짜는 숨겨놓고 가짜로 모조품을 어떻게 보면 사서 맡겨놓은 게 아니냐.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목걸이를 압수했는데 압수해서 보니까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특검이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진품 명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감정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김 여사 쪽의 얘기처럼 이게 모조품이 맞다고 해도 이건 김수민 의원님 영부인이 정상회의, 이 정상 행사에 가는데 그 모조품을 하고 가는 건 또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것이 모조품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뇌물처럼 받은 것인지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네.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라고 해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에 했던 얘기 빌려서 착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최근에 뭐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 그때는 왜 그 해명을 그냥 놔뒀는가? 라는 부분 여기서 이미 최소한의 도의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계속 지그재그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2022년 6월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해서 목걸이를 착용을 했는데 그것이 모조품이라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국가의 정상의 배우자가 모조품을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그러면 왜 진품을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저가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거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인데 그냥 찬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은 진품의 그 명품의 모조품을 쓰느냐 이 부분 자체가 뭔가 계속 꾸며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모조품이 맞다고 해도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이 시리얼 넘버도 없고 뭐 진품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감정 결과 모조품이라 드러난다고 해도 이것은 윤리적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16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목걸이가 그냥 모조품이라고 드러난다고 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네. 뭐 문제가 없다. 괜한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이 모조품이든 아니든지 간에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김 여사는 왜 굳이 정상회의에 가면서 모조품을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김수민 위원님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럼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다 모조품을 착용을 하고 정상회담 자리에 갔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 모조품을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했다인 것인지 아니면 다들 진품을 착용을 했는데 똑같이 진품을 착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인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영부인들 핑계를 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실 만약에 역대 영부인들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든 아니면 모조품이든 계속 착용을 하고 국제회의라든지 이 행사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바람직한 행위였냐, 꼭 그랬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앞으로 계속 영부인이나 혹은 대통령 배우자가 나오면 계속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네. 그런데 역대 다른 영부인들의 핑계를 댄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참에 뭐 더 나아가서 짚자면 사실은 지난 그 2022년 대선 때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허위 이력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서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국민들이 좀 공개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기고 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토 정상회의 정도 뭐 해외 석상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많은 국민이 양해를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마저 무리를 일으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른 정상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비교 대상에 모조품을 했다 안 했다 혹은 비싼 이 액세서리를 했다 안 했다의 여부에 뭘 비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게 다른 정상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좀 부적절한 해명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모조품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모조품은 맞느냐라는 거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기사 다시 가볼까요? 기사 속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압수된 목걸이는 반클리프 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돼 있었으나 보증서나 시리얼 넘버가 없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제가 명품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저희 셋 중에 가장 명품을 그래도 잘 아실 것 같은 김현수. 시리얼 넘버가 없는 명품도 가능한 거냐? 혹시 뭐 특별 주문 제작이나 이러면은 시리얼 넘버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건 뭐 감정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감정과 달리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네.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모조품이냐 아닌지. 그런데 아까 이제 다른 영부인들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 자체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상회의 때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명품하는 영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국내외 언론에 주시를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비싼 뭐 옷이랄지 장신구 해가지고 입방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장신구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집중 받으면서 오히려 국내 뭐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영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인식에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영부인들이 찾기 때문에 나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영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나라 장신구 어떻게 하냐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장하는 말이 진짜든 이 진품이든 가짜든 간에 네. 지금 거짓말하는 게 완전 드러난 거고 진짜도 문제고 이제 가짜도 문제단 말이야. 더군다나 저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정말 모조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그 모조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국가들 사이에 관세랄지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당당하게 모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러한 인식, 저게 과연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전부인으로서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로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